차례 아주 무관 옥고를 치셨죠. 그 중에 미국에서 옥고를 치신 내용이 댄버리 가문인데, 댄버리 미국에서 50개 주를 돌고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에서 30만 집회를 우리 동양인이 나가지고 미국 사람도 못하는 그 30만 집회를 가장 큰 집회 기록을 깨고, 그리고 뉴욕 네이션 스퀘어 가든에서 거기서 정말 엄청난 그 대회를 하고,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미국의 양키 콧대 높은 백인들이 배가 앞다고 그런 유색인종 동양인을 눌러가지고 내가 좀 정치적으로 좀 인기를 얻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아버님을 고발했죠. 고발하는 게 종교 지도자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종교는 그게 없어요. 세금이 있죠. 세금이 면제되는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개인 통장을 가지고 헌금을 관리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고 아버님께서 개인 이름으로 개인 통장에 헌금을 관리해가지고 선교 자금으로 쓰고 있던 그런 내용을 캐치하고 그것은 법적으로 위배된다. 거기에 있는 선교 자금, 그것은 개인 자금 통장이 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 포탈이다 하면서 고발해가지고 세금 포탈의 내용이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얼마 되지 않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일반적인 판결을 하면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배신 판결을 요청해가지고 배신자를 자기 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유죄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1년 반의 형을 살게 하죠. 결국은 아버님께서는 모범주로서 1년 만에 출강하게 된다는, 그때 아버님께서는 들어가시는 댄버리에 들어가시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서 이런 말씀하셨죠. 댄버리 저쪽 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벽이 있는데 그 사랑의 벽이 얼마나 높은 줄 아느냐, 얼마나 큰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아주 댄버리 감옥을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 출근하러 가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수급 명령받고 가는 공무원처럼 당당하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아버님께서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의 행각으로 내일 희생되어 찾아오는 태양빛은 더욱 빛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했죠. 아버님께서는 미국 그때 그 판결이 났을 때 유럽 순회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면 잡힐 것이니까 블랙리스트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활동하지 못하겠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결국은 아버님이 그 다음날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스스로 오셔가지고 피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 수감의 길을 택해가지고 미국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미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감옥에 가면서도 지금이 때다, 기회다. 이 길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미국의 기독교계와 연대해가지고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의지를 피워가셨습니다. 이때 박보혜 지사님께서 댄버리 교도소에 면회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면회 갔을 때 이걸 감회하면 하시고 교도소 내부를 아버님께서 안내하면서 박보혜 총재님 아버님 보좌관이었죠. 그러니까 박보혜 총재한테 교도소를 안내하면서 내가 교도소 화장실과 취사장을 청소하는 것은 미국을 청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화장실, 취사장 직접 청소를 하시면서 모범수로 또
감명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84년도 7월 4일에 나가서 85년도 7월 20일 출강하게 돼서 한 달, 1년 정도 있겠는데 그 85년도 상반기에 제2차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세계회장이 이분입니다. 몰튼 카플란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인데 이분이 감옥에 덴버리 감옥에 면회 왔을 때 지시를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세계평화 교수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85년도에서는 그때는 아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아주 쓸쓸히 시푸른 그런 냉전의 시기인데 지금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 말이 안 되는데 아버님 그 maybe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공산주의 종언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maybe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을 그대로 해야 해서 공산주의 종언을 주제로 선포하게 됐죠. 그 스위스 제네바 장소의 건너편에는 소련 대사관도 있습니다. 결국은 몇 년 후에 91년도에 공산주의 종언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 때문에 그것이 6년 만에 이루어지고 말았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1985년도 8월 20일 미국 종교자유연맹 주최로 60개 종파 1,700명이 모인 가운데 출감 환영 만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게 소비에트 연방 해체가 이게 레닌 동상인데 레닌 동상은 북한으로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도 같은 거죠. 소련에서는. 근데 결국은 소련에서 레닌 동상이 이렇게 해체하고 무너지고 아버님이 그 고르바초프한테 레닌 동상 치러 가세요. 공산주의 포기하라고 종교자유를 허용하라고 그 내용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되고 말았죠. 어머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80차인데 아버님께서 덴버리 가신 것처럼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어쩌면 8월 31일 날 오후 2시 분에 1심 판결이 날 수도 있는데 정황사고를 볼 때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듭니다. 아마 우리는 최소한 집행유예라도 받아가지고 어머니께서 환궁하셔가지고 추수임을 살고 그게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제일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세로 봐서는 그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면서 구속 집행 정치 연장하는 게 그걸만 해도 계속해서 그게 그렇게 그걸 받아야 될지 그럴 정도입니다.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어머님께서도 최후 변론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인류 한 가족 평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어떤 마치 판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 식구들에게 하는 유언처럼 지시처럼 그런 말씀을 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과 똑같이 그 이후에 찾아올 고난 이후에 내려줄 하늘 부모님의 그런 축복을 희망을 가지고 절대 어디에 가도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늘 부모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휠체어에 타셨으면서도 말씀하시죠. 우리도 어머님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어머님 살아생 전에 정말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정성을 모으고 또 어머님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우리가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정성을 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 앞에
정말 우리 이웃에 세상 앞에 우리가 나쁜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하니까 다들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가면 미국 사람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참 사랑의 세계를 보여주고 참 사랑으로 세상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품을 수 있는 또 그들 하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안타까운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새기면서 어머님 저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뜻기를 향해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보니 안에 일 한가위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변치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한 마음 한 뜻 뭉쳐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참 재림에서 참 아버님 주제이지만 아버님께서 겪었던 그 이후에 그런 희망적인 내용 생각할 때 어머님께서 고난 가운데 계시지만 아버님께서 거의 덴버리 내동 이후에 여러 가지 승리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 어머님께서 그 때를 바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더욱더 희망을 주신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이후에 그 희망, 덴버리 병 너머에 있는 희망의 빛을 걸어가신 말씀처럼 이 어머님의 고난 시대 이 이후에 하늘이 주신 축복의 때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전진할 것을 결의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